저는 올해 55세 에밀리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변가의 작은 도시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죠. 남편 존과는 30년 전에 중매로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이민 온 가난한 집 장녀였던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들을 홀로 키워야 했어요. 존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와 결혼하면 동생들을 돌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저 존의 아내이자 딸 사라의 엄마로서의 역할이 더해졌을 뿐이죠. 존은 언제나 일에 빠져 살았고 저에게는 무관심했어요. 아니, 어쩌면 저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희는 점점 대화가 줄어갔고 각자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라는 어느덧 20살, 명문대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서 멀어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라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사진 전시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데이빗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매력적인 중년의 사진작가였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제가 갈망하던 열정과 자유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저의 내면에 숨겨진 슬픔과 외로움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존과는 단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깊은 대화를 데이빗과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 자신이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데이빗과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바닷가, 붐비는 시장, 예술가들의 거리 등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애틋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에게도 아내가 있었고 저에게도 남편과 딸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위험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그는 저의 메마른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과 죄책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존에게는 비밀이 하나둘씩 늘어갔고 사라의 예리한 눈빛을 피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사라는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옷차림에 신경 쓰고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엄마의 모습은 분명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아지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여요. 사라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사라의 방에 몰래 들어가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는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라에게는 한없이 부족한 엄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작은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위험한 관계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진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을 향한 제 마음은 여전히 진실이었고 그와의 추억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데이빗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전시회장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데이빗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제 굳은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데이빗,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에겐 각자 지켜야 할 가정이 있잖아요. 데이빗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그의 손길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데이비. 이건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멈춰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별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면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존은 한동안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저에게는 어떤 말보다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존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동안 너무 무심해서 미안해. 존의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존은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했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데이빗과의 추억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남편과 딸에게 더욱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존도 예전과는 달리 저에게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도 갔습니다. 사라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는지 예전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씩 데이빗과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고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짜릿한 쾌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진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수업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진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새로운 눈을 뜬 것과 같았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사진기를 통해 보면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로 가족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존이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모습, 사라가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 등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가족들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사진 수업을 듣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데이빗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멋있었고 여전히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놀란 눈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뛰거나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진작가를 하고 있었고 저에게 사진 수업을 듣는 것이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다시 만나자는 약속 없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또다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존과 저는 함께 나이 들어가며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은 여전히 말수가 적지만 이제는 그의 침묵이 더 이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조용한 존재 속에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라는 어느덧 훌륭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집에 돌아와 제잘되는 사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를 지탱해준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쓰면 쓸수록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삶에 지치고 외로운 중년 여성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공감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제 에세이에 캘리포니아의 노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노을처럼 제 인생의 황혼기도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지인들에게만 제 글을 보여주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글에 공감하며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년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들어주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에밀리 아줌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저마다의 아픔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에세이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줌마인 제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온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제 이름이 적힌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노을은 출간 직후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에밀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여러 방송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책 인쇄 수입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제 책을 읽고 힘을 얻었다는 독자들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존과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존은 제 책이 진열된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존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책 출간 이후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여성단체,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자아 찾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대화법, 나이 듦을 즐기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제 강연은 딱딱한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니라 제 삶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중년 여성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들어주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강연을 다니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제 곁을 지켜준 가족, 그리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많은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저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느낀 행복과 감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는 결혼을 해서 벌써 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 책 다시 읽어봤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라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야,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는 사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존은 몇 년 전 은퇴 후 저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일에 치여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들을 거닐었고 아시아의 신비로운 유적지를 탐험했으며 남미의 열정적인 축제를 즐겼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존은 예전보다 훨씬 말이 많아졌고 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젊었을 때 당신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존은 여행 중에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존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요, 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이탈리아의 작은 해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연히 데이빗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와 함께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데이빗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이제 그를 봐도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고 저 역시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며 쿨하게 작별했습니다. 그날 밤 존과 저는 해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에밀리. 존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존과는 여전히 다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라는 결혼 후 아이를 낳아 손주들을 돌보는 재미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집을 방문하면 온 집안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느 날 저는 젊은 시절 저처럼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는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시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만큼 절망적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그녀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현명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그녀로부터 다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조언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가족 모두 행복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작은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존은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고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존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사랑해.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존은 제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이 슬펐지만 동시에 그가 편안한 곳으로 갔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존을 떠나보낸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딸 사라와 손주들이 있었고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존과의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에밀리 재단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사라와 함께 캘리포니아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이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사라야, 엄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네,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너를 키운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두 소중한 추억이야. 사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엄마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사라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8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열정적입니다. 저는 여전히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며 제 삶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제 곁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눈부신 태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제 삶은 진행 중이었고, 저는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삶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서전 캘리포니아의 노을, 그 후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존과의 사별 이후 제 삶의 이야기, 에밀리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제 생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제 삶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에밀리 재단을 통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제가 도움을 주었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여셔탄 사화인이 되었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글을 썼고 강연을 다니며 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라와 손주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모래 장난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고 사라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저는 이제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충분히 살았고 사랑했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용히 눈을 감고 다음 세상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사라와 손주들이 있었고 창밖에는 눈부신 캘리포니아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습니다. 사라는 엄마의 유언에 따라 엄마의 유산을 에밀리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삶과 철학을 기리는 작은 기념관을 설립했습니다. 기념관에는 엄마의 사진, 책, 편지 등 엄마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방문하여 엄마의 삶을 추모했고 엄마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사라는 엄마의 뒤를 이어 에밀리 재단을 이끌며 엄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단은 날이 갈수록 발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 속에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엄마의 기념관에서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남기신 뜻, 제가 잘 이어갈게요. 하늘에서도 지켜봐 주세요. 사라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씨앗은 사라와 에밀리 재단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태양 아래 에밀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느 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에밀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에밀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